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남편과 아내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곤 합니다. 보통 남편들의 경우는 제일 먼저 잤어? 안 잤어? 반면에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했어? 안 했어? 인 경우가 많죠. 육체적인 외도와 정신적인 외도,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친해도 너무 친한 직장 동료, 오피스 와이프 혹은 오피스 허즈밴드, 애매하기만 한 외도의 조건, 오늘 사연과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사연은 직장 동료 vs 오피스 스파우즈, 외도의 조건 기준 좀 정해주세요. 아니 이건 무슨 SOS인가요? 가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도의 기분이라도 내겠다는 건가요? 아니 오해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지, 외도의 기준 왜 필요한 겁니까? 사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남편에겐 오피스 와이프가 있습니다. 남편은 동료라고 우기지만 골프도 치고, 물론 접대 골프라고 합니다. 밥을 먹고 동료끼리 일반적인 식사라고 하네요. 속옷 선물까지 골프 갔는데 안 가져가서라고. 종종 출퇴근도 같이 합니다. 심증은 분명 외도인데 남편은 동료일 뿐이라고 오히려 제게 의부증이라고 하네요. 아니 운동에 출퇴근에 식사, 게다가 속옷까지 사다 줘. 직장 동료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잖아요. 아내의 입장에서 너무 의심할 만한데 의부증이라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회생활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골프는 접대 골프야. 방향이 같으면 출퇴근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속옷 선물은 기분은 엄청 나쁘지만 외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직장 동료라는 건 매일 보고 함께 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아내나 남편보다도 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하고 선을 넘는 상황들이 종종 있죠. 실제로 외도의 상대방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거래처 관계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른이 돼서 자기 직장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은 좀 적어지고요. 이에 비해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는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이제 정서적 교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직장 동료나 거래처와 이제 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사건에서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럼 내 배우자도 혹시 낌새가 이상해요 하는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 이런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근이 잦아진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좀 더 보여지기 쉬워요. 그리고 메신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내 메신저 또는 사내 인트라에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소통하는 횟수들이 늘어나서 핸드폰에서 다른 처음 보는 어플로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외도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핸드폰에 외도의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과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화장실 가져갈 때도 샤워할 때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주말, 야간, 솔직히 제가 주말에 제 직원한테 연락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같은 동료가 주말에 저한테 연락이 온다 그러면 전 짜증날 것 같거든요. 난 쉬어야 되는데. 근데 주말에도 야간에도 동료들과 연락이 많다. 그게 일적인 얘기든 일적인 얘기가 아니든 굳이 주말에 연락할 필요가 없는데 연락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 와이프는 직장 내 상간녀인 거죠? 만약 진짜 안 잤어. 근데 그것 빼고 다 해. 술도 마셔, 밥도 먹어, 운동도 같이 다녀. 출퇴근에 정서 교감까지. 그런데 안 자면 진짜 그냥 친한 동료? 도대체 어디까지가 동료의 행위이고 어디까지가 불륜 행위인 거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행동이 비슷하니까요. 회사에서 같이 지낸 시간이 긴 거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동료로서 가지고 있는 동료애나 전우애를 넘어선 정서적 교감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적절한 관계로 보여지는데요. 일 외적인 관계가 많이 생긴다거나 일과 관계 없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얘기거리들이 많이 생기면 일단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오피스 와이프인 거 아니야? 오피스 허즈밴드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스스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장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랑 있었던 일들을 아내나 남편한테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한 행동이 남편한테 숨겨야 된다, 아내한테 숨겨야 되는 행동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부적절한 관계인 거죠.
네, 그럼 사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친한 건 다 인정하면서도 절대로 잠은 안 잤다며 불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을 믿는다고 해도 잠 안 자는 거야 저랑도 매한가지니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잠자는 것만 빼고 다 아는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아니, 잠만 안 잤다는데 심지어 와이프랑도 안 자. 아니 근데 나머지는 그 여자랑 다 해. 이거 도대체 누가 실질적인 아내인 거죠? 변호사님,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상간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상간은 기본적으로 성행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서적 교감이 깊다고 하더라도 잠자리를 안 했다 그러면 상간으로 볼 수는 없는데 우리 법에서 상간 소송을 따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간이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상간이 아니더라도 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내가 이거로 인해서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걸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연 더 살펴보시죠. 저와 만난 그 여자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제게 미안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 소송하려면 오히려 부추기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보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나 싶더라고요. 돌싱인 그녀에게 남편의 이혼이 나쁠 건 없을 테니까요.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더라도 남편이 엮여 있으니 제가 잃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남편 역시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칩니다. 직장이 알려지면 잘리거나 창피해서 못 다닌다며 생활비나 아이들 양육비 전부 저 혼자 알아서 하랍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모자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 마음만 지옥입니다.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편과 오피스 와이프처럼 정신적인 바람만 폈다면 이런 경우도 법적인 외도의 요건에 들어가는 건가요? 법적으로 외도라는 것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외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바르지 않은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자와 사귀는 일, 그건 다 외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결국 외도가 법적으로 인정될 거냐는 결국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법은 부부관계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신뢰가 깨지면 부부관계가 더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상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서적 교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남편, 내 아내를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부부관계가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러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더 이상 힘들어지고 그럴 때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거죠. 정신적인 외도라 이거 정말 너무 어렵네요. 변호사님은 이혼은 절대 안 할 거란 전제하에 육체적인 외도, 정신적인 외도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하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일 것 같고 하나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을 더 지킬 수 있는 게 어느 쪽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나쁜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육체적인 외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번 이 사람이 실수한 걸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일탈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신적인 외도는 그게 실수로 일어나거나 일탈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장기간 일어날 확률도 더 높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건 일탈이 아니라 일상인 건데 그런 경우에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더 많이 화가 나는 건 이제 육체적인 외도를 한 사람 더 절망스러운 건 이제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적인 외도가 더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뭐 열받는 상황 그런 둘 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사연에서 보면 아내분의 걱정처럼 상간소송을 해서 직장이 알려지면 그래서 남편이 회사라도 그만두게 되면 이건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직장 내 상간소송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다 같이 죽자고 덤벼야 되는 건가요? 뭐 죽자고 덤빌 필요는 없죠. 당연히 내 배우자랑 상간을 한 사람이랑은 위자료 청구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받은 피해를 다 증명해서 청구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했을 때 합의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회사에 알리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전업주부라면 같은 직장에 있는 상간녀 대응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생계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남편처럼 직장 잘리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맘 같아서 확 뒤집어 놓고 싶지만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피스 와이프,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이거야말로 케바케고 사바사겠지만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상간을 했지만 내지는 외도를 했지만 이 사람과 계속 더 살 건지 아니면 이 사람과 이혼을 할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나는 가정을 지킬 거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남편한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 상태에서 이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인데요. 그러한 경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 내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이런 행동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에 단순히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얼마를 주는 것도 보장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내 남편, 내 아내와 더 이상 외도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만 쓰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평일 몇 시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뭐 주말에는 보지 않고 일적인 이런 사유가 아니면 따로 만나지 않고 이런 걸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위약벌 조항을 기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랑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위약벌로서 너가 나한테 얼마를 주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빡세게 뭐 5천만 원, 1억 더 큰 금액을 적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나와의 의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와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구체적으로 합의서를 기재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직장에 알리겠다 이렇게 역으로 협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너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도 법적인 대응을 이렇게 할 거를 충분히 사전에 인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나는 너를 명예훼손 내지는 뭐 협박 이런 걸로 고소를 할 것이다. 이거를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그분도 이제 막 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은 방법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어요. 남편이랑은 이혼 청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피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뭐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아이가 있다면 뭐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상간녀에 대해서도 똑같이 위자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자료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상대가 합의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쪽으로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약속을 할 필요는 없죠. 남편이랑 이제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내 남편을 만나지 말라든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든지 그런 약속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위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얻은 피해를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우리가 이 외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죽 애매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성 친구, 이성 동료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이건 빼박 외도다 하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 알려주세요. 정말 다양한 선이 존재해요. 스킨십, 상간 이런 거는 굉장히 명확하겠지만 호칭 내지는 정서적 교감, 연락하는 빈도수 이거는 상대방과 나의 성격, 평소 행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딱 한 가지 기준만 제시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한 행동을 아내 내지는 남편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러면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아내 또는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거나 숨겨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건 외도인 거죠. 그거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아내나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행동만 하시라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 와이프 혹은 오피스 허즈번드와 같은 외도인 듯 아닌 듯 애매한 외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배우자의 직장 내 상간 소송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친구에게 묻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